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의 성리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죠. 자, 주의 성리학의 이기론을 통해서 성리학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자, 주의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 만물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물체나 또는 존재들, 그리고 현상들은 리라는 원리, 법칙 또는 원칙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거나 또는 느낄 수 있는 기가 합해져서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 리와 기는 완전히 개념적으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리기 불상잡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물체와 현상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리기 불상리라는 개념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따르는 존재가 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리선 기후라는 개념으로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뭐였죠? 그렇죠. 리일 분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리일 분수는 이 세계에는 태극이 하나 있지만 각각의 만물에 다 품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품수되어 있는 리는 태극을 하나씩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을 온전히 통째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심성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성론. 여러분들 심성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성리학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본성. 야, 물론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본성은 리다라고 얘기하는 학문이 이 성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왜 그런 결론을 내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겠나요? 자,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이일 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 모두 태극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지 제일 위에 보면 리는 어떤 존재의 본성이나 특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내용을 합쳐보면 인간의 본성은 리고 동물의 본성도 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동물과 인간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왜 그렇느냐? 선생님이 그릇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인간의 그릇이 동그랗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인간의 그릇은 동그랗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동물은 세모난 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는 2페이지이고,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밑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심성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즉리입니다. 자, 성즉리는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즉을 가로쳐서 없애버리면 성리가 되죠. 그래서 성리학인 겁니다. 자, 학습지 읽어볼게요. 리일 분수로 인해 인간의 몸속에 담겨있는 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육체가 있는데 그릇이죠. 자, 이렇게 생긴 그릇에 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또 동물은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동물 속에 리가 자, 동물이에요. 동물 육체.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그릇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릇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리는 똑같은데, 자, 이 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리인데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리는 이제 본성이 되겠죠. 여기서도 본성이 되겠죠. 자, 성입니다, 성.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 또는 어떤 형체에 들어가 있는 리를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 즉 리입니다. 자, 근데 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리와 기를 비교하는 표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리는 오직 선할 뿐이다, 순선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요? 착한가요? 그렇죠. 선하죠. 선합니다. 자, 이 동물의 본성도 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항상 선한 행동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 악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 자, 우리 다시 리와 기의 비교표에 있던 기 파트를 봅시다. 자, 기의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선생님이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기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기에는 청탁, 맑음과 탁함이 있고 이 탁한 기가 리를 가리기 때문에 악함이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 이유는 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 또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 이것을 사욕이라 하거든요. 잘못된 욕심, 이기적인 욕심, 사욕이라 하는데 이 사욕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본성 자체는 항상 선하다.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성선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리는 오직 선할 뿐이며 2번 보고 있어요. 리는 오직 선할 뿐이며 악함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성은 선합니다. 자, 3번. 각 사물 속에 담겨있는 리는 형체를 이루는 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뿐, 리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인간의 본성과 다른 사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같습니다. 의외죠? 자, 우리 박스 봅시다.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탄생시킬 때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하였으니 명령한 것과 같다. 이에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면서 각각 리를 부여받으니 이른바 본성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인간과 동물이 같아 보이면서도 다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생님이 이 성리학의 심성론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좀 신선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동물과 인간은 달라 보이는데 그것이 본성은 같은데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신선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성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성. 자, 이 본성이 한 가지만 얘기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본성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골치 아프게. 자, 첫 번째. 본연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본연지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그릴 때마다 좀 다르게 그려지지만, 네, 아까보다 더 잘 못 그린 것 같아. 자, 이렇게 인간이라는 그릇이 있는데요. 자, 이 인간이라는 그릇 속에 있는 리가 있겠죠. 리가 있는데, 자, 기질, 이 육체라는 기질, 형기 또는 형체, 이제 기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인간이라는 육체,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인간의 기질 속에 있는 리 그 자체만을 가르칠 때를 본연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기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본성을 얘기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표를 보면 하늘이 부여한 이치로서 인간의 육체와 다른 사물의 형체인 기를 배제하고 오직 순수하게 리만을 가리킬 때의 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릇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인간과 다른 존재의 본성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과 다른 사물들 간의 본연지성에는 차이가 없다. 자, 그리고 리 자체는 오직 선할 뿐이고 악함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리 자체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본연지성 자체도 당연히 순선할 뿐이겠죠. 그래서 악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이제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여러 가지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덕적인 본성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모두 다 이 본연지성에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체를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어떤 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적 본성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주희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본성만을 가리킨다는 것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맹자 때 배웠습니다.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을 본연지성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죠. 공자와 맹자가 사랑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의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정의라고 얘기했고, 예라는 것도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라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덕.
자, 그리고 본연지성은 이 정도로만 하고 기질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명을 그릴게요. 얘 또 왜 이래?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지금 이 두 사람이 다르게 생겼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물론 이 안에는 서로 같은 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좀 뚱뚱한 것 같죠? 통통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조금 날씬한 것 같아. 자, 기질에 따라서,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물론 육체뿐만 아니라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릇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이 사람 그림 말고 비커, 우리 좋아하는 비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투명한 비커가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불투명한 비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를 합시다. 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아씨,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이 투명한 비커는 기질이 너무 투명해서 맑은 기로 이루어진 기질이라서 잘 보이죠. 자, 그런데 얘는 불투명해. 탁한 기로 이루어진 기질이야.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이때 서로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본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의 본성을 얘기할 때,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을 얘기할 때 기질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를 다시 봅시다. 인간과 사물의 기질 또는 육체 형체에 담긴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인간 개인마다, 자,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다르게 생겼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누구는 예술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노래 잘하고,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시끄럽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자 하는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질의 영향을 받음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기질은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리가 들어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탁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기가 쉽겠죠. 왜? 탁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맑은 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질 속에 담겨 있는 본연지성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 탁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잘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질이 본연지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악한 행동은 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이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표 내용이 있죠. 자, 읽어봅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이 아닙니다. 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는 기준은 기질을 포함시키지 않고 말하느냐, 기질을 포함해서 말하느냐, 이거로 나뉠 뿐이지 각각 완전히 다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인 본연지성이 현실적으로는 기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질지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질이 맑으면 본연지성을 가리지 않아서 본연지성을 온전히 드러내지만 기질이 탁하면 본연지성을 가려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탁한 기질을 바로 잡는 것이, 맑은 기질로 바꾸는 것이 수영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표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성은 다만 리일 뿐이다. 이것을 한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성, 즉 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질이 없다면 리는 있을 곳이 없게 된다. 맑은 기질을 얻으면 리를 가리거나 가두지 않아 리가 온전히 드러난다. 그러나 가리고 가둠이 적으면 천리가 이기고 가리고 가둠이 많으면 사욕, 이기적인 욕심, 사욕이 이긴다. 이로써 본연지성은 순선하다는 것, 완전히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질의 맑고 탁함으로 인해서 본연지성이 가려지는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밑에 기질지성은 리가 기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니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얘기할 뿐이다. 본연지성 이외에 별도로 다른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2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성리학을 다 끝내고 싶어요. 자, 심성정의 관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성정. 자, 이 심성정을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은 심상정 아니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드립이고요. 네. 자, 이제 마음, 우리의 마음과 이제 본성과 정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 오리온정, 그것을 얘기하죠. 자, 이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발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자, 우리의 기질, 이제 우리의 육체 속에는 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는데 예전에 뇌과학이 발전을 안 했었던 시대예요. 우리 1000년 전에는 이제 뇌과학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외부 사물을 보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판단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렵네. 자, 이제 맹자에서 나왔던 그 예시 기억나나요?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 상황 기억이 나나요? 자,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네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 본성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정은 드러내는 것이죠. 나 화났어, 나 기뻐, 나 슬퍼, 나 즐거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이 드러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성발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습지를 보면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마음을 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성은 마음이 어떤 것을 지각하고, 자, 마음이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는 것을 지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이 이런 감정을, 야, 이때 너는 이 감정을 가져야 돼. 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감정,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또 수호지심을 가져야 돼. 또는 슬픈 감정을 가져야 돼. 기쁜 감정을 가져야 돼.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가져야 돼. 할 때 이 본성이 그런 감정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본성 자체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내용이 많네. 자, 정을 봅시다. 이 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단이 있고 칠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나요? 네, 그렇죠. 우리 맹자 때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측은지심이 있었고, 수호지심이 있었고, 사양지심이 있었고, 또 시비지심이 있었습니다. 자,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남의 이제 옳지 않음을 미워하고 나의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되게 겸손하여서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 본성을 보도록 합시다. 본성이 아까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이제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본연지성은 사덕이라고 얘기했죠. 사덕 얘기해 봅시다. 인, 의, 예, 그리고 지. 자, 이 본성은 사덕이고, 인이라는 본성이 측은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의라는 사덕이, 본연지성이 이 수호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예라는 사덕이, 본연지성이 사양지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완전히 판서가 개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능력껏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성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 4단은 이렇게 됐고, 칠정. 칠정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쁨. 이제 선생님은 한 글자씩 쓸게요. 희, 노, 에, 구, 에, 오, 욕.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이라는 사랑은 아니고 어떤 가까움이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워함, 오. 이것도 이제 수호지심처럼 그런 오가 아니고, 그리고 바람.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것을 바라는 거 있잖아요.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이것을 7가지 감정이라 해서 칠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감정도 본성에 의해서 이 사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 칠정은요,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칠정은 우리의 육체 또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더라도 기뻐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또는 기뻐하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을 취미로 하는 미치광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살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살인광은 살인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의 기쁨은 선한 것인 건가요? 악한 것인 건가요? 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칠정은 선과 악이 모두 있습니다. 자, 반면 이 사단이란 것은 오로지 선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배우겠지만 여기서 사단이 선한 것과 칠정이 선한 것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율곡이이라는 선생은 같다라고 보고 태계 이양 선생님은 같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서는 주자성리학에서는 사단은 오직 선하고 칠정은 그 주자성리학에서 칠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고 합시다. 자, 사단 표 봅시다.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사단에 포함이 되고 인간의 본연지성인 사덕을 따라서 드러난 순선하고 도덕적인 감정이다. 자, 반면에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워함, 바람 7가지 감정을 얘기하는데 기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기질이 선하면 이때 칠정은 우리의 본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기질이 탁하면 당연히 본연지성 그 본성을 가리기 때문에 악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성발 위정이 이렇고 우리 심통성정 봅시다. 자, 심통성정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체가 심이고요. 이 심 속에 성이 있고 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자 잘못 썼어. 한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주재하고 포괄한다. 포괄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심 속에는 성을 가지고도 있고 정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는지 드러나야 되는지도 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정이 어떤 감정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도 심히 관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 이 마음 안에는 성도 있고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각하고 어떤 감정이 드러나기 전을 이제 미발시라고 얘기하는데, 미발시. 이제 드러나기 전. 자, 드러나기 전을 성이라고 얘기한다. 성. 또 우리가 이제 그러고 마음이 어떤 외부 상황이나 그 물질을 지각하고 판단 내렸을 때는 벌써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자를 써서 이발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감정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이 있는데 마음이 외부 사물을 보고 지각하고 판단 내리기 이전이 성인 거고, 자, 마음이 지각하고 판단 내린 이후에 나는 이런 감정을 가져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각 판단 이후의 인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후를 정이라 한다. 자, 이게 이제 주자성리학에서 말하는 심성론이고요. 수양론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간이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양론은 우리 학습지 같이 보면서 합시다. 자, 수양론. 자, 목표는 같습니다. 자, 밑에 거경궁리 나오고 경물치진이 나오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존천리 거인욕하고 존양성찰을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보존해야 된다. 왜?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 선한데 그 본성을 이제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잖아요. 왜? 본성은 선하니까. 자, 보존하고 기지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 사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이 수양법이 존천리 거인욕이고 존양성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목적, 그래서 수양의 목적. 자, 존양성찰, 존천리, 거인욕. 자, 존양성찰은 보존하고 기르는다, 그리고 성찰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보존한다, 무엇을? 천리를, 그리고 제거한다, 인욕은 우리 사악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성인과 군자 또는 성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는 이제 존양성찰과 존천리 거인욕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양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거경궁리. 자, 거경과 궁리를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텐데, 자, 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거경 중에서 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주성리학에서는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경건하다.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또 차분하게 그런 느낌이
이걸 경이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경을 보면 학습지 봅시다. 거경을 보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 말 그대로 네, 그것을 거경이라 한다. 자, 그리고 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주일무적, 정제음숙, 그리고 상성성. 자, 이 한 가지를 주로 하고 옮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른데 막 분산시키지 않고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할 도덕적인 거, 옳은 판단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잡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것을 주일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제음숙. 자, 여기서 엄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숙하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자, 정제엄숙,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것이 정제엄숙이고 상성성. 자, 항상 여러분들의 정신을 또렷또렷하게 하는 것을 상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경. 자, 그리고 국리 보도록 합시다. 자, 국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서 나오는 경물치지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국리한다는 것은요, 이치를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국리다. 밑에 나오죠. 경물치지와 같다. 자, 그런데 이 거경과 국리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42분. 한 가지만 하는 것이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너무 많이 하면 한 가지만, 거경을 안 하고 국리만 하면 당연히 허점이 생기는 것이고, 거경만 하고 국리를 안 하면 당연히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거경과 국리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다. 자, 이 내용 박스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국리 두 가지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촉발시킨다. 국리하게 되면 거경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자, 국리를 하면 거경도 같이 높아진다. 거경하게 되면 국리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진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일무적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이치를 공부하는 것도 잘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하자면 사람의 양쪽 발과 같으니 왼발이 가면 오른발은 멈추고 오른발이 가면 왼발이 멈춘 것 같다. 여러분들 실제로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른발이 가면 왼발은 아마 지지하기 때문에 멈춰 있을 겁니다.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거경과 국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리에 대해서는 밑에 경물치지 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학습지가 종이가 없는 것 같아. 자, 여기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경물치지를 나눠서 볼게요. 자, 경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외부에 있는 사물들, 외부의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객관적인 사물. 자, 이 성리학에서는 여러분들 이외에 여러분들을 떠나서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물을 탐구하고 이제 이치를 탐구하는 거죠.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치지. 자, 치지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사물과 현상에 담겨 있는 이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탐구를 했습니다. 자, 탐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알을 지극한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물 치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알을 극진히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지는 반드시 경물에 의존한다. 무슨 얘기냐? 자, 알을 지극히 하기 위해서는 탐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치를 탐구를 해야만 알이 생기고 알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고, 경물 치지의 목적은 보편적 이치를 인식하는 거. 자, 여러분들 객관적인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 어쩌다 갑자기 자, 우리 객관적인 사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자, 우리가 근데 그 모든 물체 존재들을 탐구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 D라는 물체, 점점점 Z까지 탐구를 했어.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불현듯, 번뜩, 이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 이치는 내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활련관통이라고 하고, 활련관통하면 모든 사물과 현상의 이치를 인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암과 행함의 관계, 우리 학습지로 마무리 지읍시다. 선지후행. 자, 선지후행은 뭐냐?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알미 먼저고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치를 먼저 경물 치지한 이후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이후에 알미 생기겠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 그 이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지행병진. 암과 행함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 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읽어보면 암과 행함은 항상 서로 의존한다. 이는 마치 눈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다닐 수 없고 발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굳이 선우를 논하면 알미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 알을 극진히 하는 것과 행함에 힘쓰는 것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과 행함 둘 다.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의 50분이 다 돼가는데 그 주자성리학의 심성론과 수행론까지 해서 많은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고 너무 갑자기 진도를 빨리 나가게 돼서 머릿속에서 막 헷갈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자성리학과 많이 비교돼서 나오는 양명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성리학과 비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양명학을 하면서 주자성리학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오랫동안 보고 있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